영불화엄경 영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진법시 현재설법모 서가모니계열애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계 근본화엄전법료 해인삼내세력고 보현노살계계 집등강신 신중시
수호 공덕품 보현행 거열의 줄 이세간 품이 시신만개 성경 39품은 만경 공성야경 신수지 초발심시변경 안자여 시국토해 시명비로자나 불법성월 영무이 제법부동본래 무명무상여리 승리소지여경 인성심신궁리 불수자 성수견성 일중일체다중이 일중일체다중이 인이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여여시 무량원각즉일령 일령즉시 무량각 구세십세호수 백물잡난격별성 초발심시변령 생사열반상고 이사명년 십불보현 영입해인 삼내중 원출여의부사이 우보익생만허공 여환본제 파식망상필구 우연선교차여의 기가수군득자량 이다란 무진보장엄법계시고 공자실제중도상 그래구동 계절이 아주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 여기까지 왔다가 또 돌아가는 사람은 또 더 좋은 일이 있느냐고 공부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느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 빼버려. 더 좋은 일 있으면 나도 그거 할란다 하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익힌 대로 자기 습대로 또 관습대로 자기 업대로 자기 인연대로 전부 이제 그 가치관이 있어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또 따로 있어. 뭐 화엄경 공부가 아주 급하고 아주 값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이제 훌륭한 일이다, 제일 공덕이 되는 일이다라고 나는 줄기차게 그렇게 해도 그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 느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에 가장 내 가족이라는 게 제일 인연이 깊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그렇게 권할 일이 아니라 언젠가 인연이 되면은 깨닫고 그 눈을 뜰 때가 있을 것이다. 그 화엄경 첫머리에 시성정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성정각. 비로소 바르게 깨달았다. 시성정각. 비로소 바르게 깨달음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럼 비로소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뭐라고? 보리스나무 아래서 일주일간 선정에 쫙 들어가지고 그것도 참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다. 그게 비로소 시자라. 비로소 이제서 알았다. 그래 그동안 알고 있던 건 전부 잘못 알았다. 잘못 보았다. 잘못 느꼈다. 잘못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이게 가치 있다, 저게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늘 이제 그 나름대로 가치를 설정해 놓고 가치를 설정할 때까지는 모든 게 다 동원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또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경험하고 안 것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아주 번개같이 계산을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저기 무의식 속에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오늘은 이게 더 내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의식적으로는 안 하죠. 의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런 가지고 저기 컴퓨터 계산기보다 1000배, 10,000배 빠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보다 1000배, 10,000배 더 성능이 우수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산기에 의해서 계산을 착 해내는 거예요. 순식간에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경 공부하러 가야 된다. 이 환경 공부 내가 열심히 한다 한들 앞으로 40년을 하겠나 50년을 하겠나 이 귀한 시간이단 말이야.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그것도 스님이 매일 하지도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기껏해야 한 달에 2번밖에 안 하는데 그런 시간이 어디 많나 말이야.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또 뭐 배 아프고 감기 들리고 또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버리면은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착 결론을 내려서 이게 제일 가치 있고 제일 복된 일이고 또 내 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생을 준비하는데 제일 아주 큰 미천이 된다. 아침에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미천은 똑같다 말이야. 누구든지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미천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그 24시간이라는 미천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했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하고 누구는 퇴보하고 공부에도 그렇고 다른 분야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참 명언 아닙니까? 누구든지 24시간이라고 하는 미천은 똑가지고 있는데 24시간이라는 미천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는 거기에 성패가 갈려 있는 거예요.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어.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그래요. 저는 그 나름대로 부처님 공부한다고 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유교, 도교 서적도 그다음에 일반 교양 서적도 또 요즘은 또 유튜브에서 참 좋은 서적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그 책을 잘 소개해주고 잘 읽어주고 해서 요즘에 아주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참고하면서 그렇게 이제 깨닫고 해봐도 부처님 같이 정말 당신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제서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서 비로소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사물과 사건이야. 거기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하나 더 붙여서 삼사야. 사람, 사물, 사건. 사건은 뭐예요? 추나 추동이 바뀌는 것도 사건이고 또 매일 신문지상에 아니면 뉴스에 떠오르는 그런 그 소식들 그것도 전부 사건에 해당됩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도 사건이고 잎이 지는 것도 사건입니다. 그걸 사건 속에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 문제, 사건 문제, 또 사물 이 세 가지로 딱 분리하면 끝나버려. 그 속에 다 포함돼 버려. 사람, 사물, 사건. 사람이 사건을 만들고 그 속에 이제 중첩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다. 왜 모르고 살았겠어요? 안다고 했지. 안다고 했고 우리도 다 아는 척해. 안다고 하고 살아. 그런데 한눈 더 뜨고 보니까 잘못 알았더라. 그래서 나는 비로소 이제 제대로 알았다. 정각 바르게 알았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이제서 바르게 알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바르게 안 것이 설명을 길게 하기로 하면 환경이고 더 길게 하기로 하면 팔만대장경이고 그래 이제 아주 그걸 이제 짧게 간추리면 뭐다?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아 이대로가 화장장음 세계요,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더라. 거기는 이제 사건과 사물 그리고 사람까지 거기에 이제 바로 본 안목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네 줄이지만은 참 그 속에는 그게 주석을 달기로 하면은 환경 설명 같이 그렇게 많은 설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잘못 보고 살아온 부분하고 바르게 보고 살아온 부분하고 이걸 이제 비교해가면서 설명하기로 하면 끝도 없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야 이게 내가 바르게 본 것인가 바르게 안 것인가.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든지 바로 보려고 하고 바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 참 그 인간 내가 처음에 잘못 봐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고생하고 살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야 지금 생각해도 참 잘 만났다. 내가 그때 잘 봤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많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라. 인간관계. 다른 건 뭐 좀 있다 말고 없다가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놈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도대체 고쳐지지가 않은 거야. 안 고쳐져. 고치려고 하면 안 돼. 고쳐지지가 않는데 내가 처음에 제대로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거기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다른 품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지만은 요거는 시성 정각입니다. 정각. 바르게 깨달았다, 바르게 알았다, 바르게 보았다, 바르게 느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음식물도 그냥 그 내 입맛 따라서 음식 맛도 영 달라지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먹어보면 또 다른 거야 맛이. 음식은 그대로 같은데도 달라지는 거라. 그래 바르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늘 문제로 남겨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85쪽 대방광불화엄경 권제 27 10회양품 제25 10회양품 5번째 제6 수순 견고 일체 선근회양이라고 하는 저 6번째 회양, 이것이 무려 3권이나 이 한 회양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이 60종의 보시다. 60종류의 보시를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 이 글을 읽기도 정말 짜릿짜릿하게 그렇게 이제 자극이 오는 그런 뭐라고? 정계보시. 26번째 정계보시. 정계라고 하는 것은 이마의 상투를 보시한다 그 뜻인데 이 상투가 그냥 상투가 아니고 연부정계라고 해서 살이 붙어 있는 상투를 그대로 그걸 잘라 가지고 보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전에 절에서 삭발하는 칼이 시원찮을 때 그게 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피워 가지고 그걸 잘 갈아 가지고 삭도라고 해요. 삭도를 잘 만드는, 전통적으로 그걸 잘 만드는 스님이 있어. 그거 아주 큰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삭도를 하나 잘 장만하면은 그건 뭐 큰 재산이라 두고 쓰니까. 근데 그 삭도를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깎거든요. 깎을 때 이게 서툴다든지 뭐가 하면은 딱 이렇게 밀면은 그게 칼이 잘못 쓱 들어가면은 상투가 그대로 여기에 경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이 붙어 있는 상투가 그대로 쓱 빨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크게 많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손톱 넓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했어요. 나도 그렇게 잘린 적이 있었고 또 남의 머리도 그렇게 잘린 적 서로 삭발을 바꿔가면서 하니까 네가 나를 했으니까 나도 네 해주겠다. 그래 또 그렇게 품앗이를 하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본래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톱 넓이 정도는 충분히 그 배요. 배 가지고 그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거기 보면은 또 그 머리가 쑥쑥쑥 붙어 있어. 속이 짜리짜리하죠. 그러라고 일부러 써놨어.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냐?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보다 더한 것도 팔도 잘라줄 수가 있고 다리도 잘라줄 수가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상태에 살 좀 붙은 거 배 주는 거, 그거 뭐 요즘 뭐 장기 기증이라고 하는 게 일찍이 여기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기증을 이제 서약을 해놓으면 돌아가신 뒤에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이제 유사한 일이라.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그 연부정계 뒤에 넉자 살이 붙어 있는 이마의 상투를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되, 여 앞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던 분들 소개입니다. 보계왕 보살이라고 한 이가 그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승묘신 보살도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 나머지 한량없는 모든 보살 등과 같이 해서 그런 이들이 과거에 이미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것을 보시한 일이. 삭도로 그 살이 손톱만치라도 손톱 크기 정도, 어떨 때는 손톱 크기보다 더 크게도 또 빌 수도 있어요. 그래 쭉, 어떨 때는 또 길어, 그게. 이렇게 쭉 미니까 길게 그렇게 그 포가 떠져요. 우리는 포를 뜬다 그래. 포를 뜬다. 그래 포 뜨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는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피가 줄줄 흐르지만 피 금방 또 그칩니다. 그거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 살짝 얇게 1mm도 안 되게 한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바짝 나지. 정신 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머리 쪽에는 높은 곳이 있다 보니까 그 피가 좀 싹 나면은 그 피 유통이 잘 돼요, 몸에. 아주 피가 잘 돌아.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돼, 그까짓 거. 그 뭐 무심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또 그런 세월이었고, 한 5, 60년 전에. 보살이 그때 견 글자례하고 그 살이 붙은 상투를 구걸해 오는 사람을 보고는 심생환희해서 마음에 환희심을 내는 거야. 아따, 내 머리가 좋은가? 내 머리를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말하되, 의지언호되, 여금약 수 만약 그대가 지금의 만약에 연부전개 살이 붙어 있는 이마를 상투를 수구한다, 필요로 할진된 가 취하라, 가히 나에게 나아가서 취해라. 내 거 좀 그렇게 포를 떠가든지 떠가라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이 참 이제 환경이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차 정계가, 나의 이 정계가 아주 그 이마에 있는 상투 살이 연부제 중에서 최위 제일이다 말이야. 자랑하는 거요. 내 상투 살 좋은 거다. 제일이라 하고, 작시어시에 이런 말 할 때 심무동란하여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서 불염여하며 다른 거 할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오로지 그저 보시한다 하는 그 말만 하지. 그 뭐 남의 살 베가는데 야 이놈 보자, 나중에 나도 네 살 벨 거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걸 배 가지고 뭘 하려는가 뭐 등등 그런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이 세간하고 세속적인 그런 것들은 다 살이 떠나버리고 지구 적정이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마에 살을 좀 한 점 빼가는 일이 있더라도 지구 적정이라 뜻에 마음의 고요함만 구하는 거야. 동요가 안 돼. 마음이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해. 지금 생각하면 그 삭도를 가지고 그 살을 베는 경우가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선방에 뭐 강원에 한 4, 50명 이렇게 대중이 살면은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삭발을 하거든요. 삭발하는 날짜가 그래 보름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뭐 여기도 뭐 피가 난다 저기도 피가 난다 왜 뜨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크게 시비 붙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조용해져 버려요. 그게 또 그 몸에 피가 잘 돌아서 오히려 건강에는 좋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나 있어. 시원해요. 아무튼 크게 피지만 않으면 시원하긴 해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래요. 찬바람 불 때. 지구 적정이라 뜻에 적정함만 구한다. 구해서 구경 청정하면 끝까지 청정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텅 빈다. 끝까지 텅 마음이 비어서 정근질직하여 부지런히 질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순박하고 정직하고 곧고 그래서 향일체지하고 일체지혜를 향하고 변집이도하여 곧 문득 날카로운 칼을 잡아서 할기두상의 그 머리 위에 있는 연부정계 그 살이 붙어 있는 이마를 베어서 웃을 착지하고 부처님 앞에서 하듯이 오른쪽 무릎을 꿇어가지고 땅에 붙이고 십지장하여 10손가락을 딱 이렇게 합장하고 꿇어 앉아가지고 합장을 딱 하고 일심시어 했는데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하며 정념 삼세 일체 제불 보살 소행하여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행하신 바를 정념 여기도 정자가 나왔네요. 바르게 생각해서 발대환희 정상지락하며 대환희심 그리고 아주 더 상승하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그 뜻과 즐거움을 바라며 제법 중에 모든 법 가운데 이선계하여 뜻이 잘 열리고 풀어져서 이해가 돼서 이선계해야 마음에 그런 것이 매듭으로 뭐 아니면은 번뇌로 남아있지 않고 그대로 잘 이해해서 불취고하여 고를 취하지 아니해 고통스럽다고 여기질 아니해. 그래서 요지 수고가 고통을 받는 것이 이게 이제 고수라고 했죠. 고수, 낙수, 사수. 그래 수가 이제 세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숫자는 느낌, 감수, 감각 할 때 이 받을 숫자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참 좋은 계절이고 온도도 기온도 아주 딱 맞아서 이거는 고수도 아니고 낙수도 아니야. 즐거운 생각 하나도 안 들죠. 즐거운 생각은 어떨 때 드느냐. 되게 추울 때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아이고 따뜻하고 좋다 그러죠. 또 더울 때 시원한 어떤 그 에어컨이나 시원한 바람이 불면 아주 좋다고. 그건 낙수. 그다음에 고수는 이제 아주 그 몸에 차거나 아니면 덥거나 하는 것을 그리고 그다음에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요즘 같은 이런 온도를 하면은 춥지도 덥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건 사수라 그래. 버릴 사자. 그 이 감수한다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그 고통을 느끼고 또
또 고통도 또 즐거움도 아닌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즐거움 느낌, 이런 것을 수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살을 베니까 고수죠. 고수가 무생하면 형상도 없고 생황도 없음을 요지 깨달아 알며 재수 호기의 모든 감각이 모든 느낌이 혹이 서로 일어남에 무유 상주라 상주하지가 않는다. 그래 그 살 배워보니까 금방 지나가요. 그것까지 거 조금 따끔하긴 해. 그리고 뭐 조금 심하면 이제 또 약을 바를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개 약 바를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무유 상주야 상주함이 없단 말이야. 오래 안 가요. 그것까지 거. 시고로 동거래금 일체 보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보살의 수행 대사를 수행한 것과 같이 한다. 대사가 뭡니까? 크게 보시하는 거, 크게 버리는 것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뭐 삭발하다가 그 실수로 베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좀 잘라서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버리는, 크게 보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일이다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 그런 보살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 것과 같이 해서 발심신락하야 심신 깊이 믿는 즐거움을 발해가지고서 구일체지어야 일체 시혜를 구해가지고서 무유 퇴전이여 퇴전함이 없으며 그런 그 보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꼭 있다면은 그런 것을 보시할 수도 있고 또 보시하는 정신에 의해서 이것은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결코 여기에 뭐 실망을 한다든지 무슨 퇴보를 한다든지 수행에 퇴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불유 타교 선지식 여기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선지식의 힘을 말미암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선지식이나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야 그게 어디 공부가 되겠어요. 스스로 깨달아야지. 스스로 깨달아야 돼. 내가 왜 공부 안 하고 가느냐고 해봐야 그 본인이 깨닫기까지는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나도 아침에 쓸데없는 말 한마디 했어요. 그렇습니다. 불유타교라고 한 말이 환경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참 살면서 가장 가까운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당연히 이 말은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안 듣고 있단 말이야. 그걸 안 들어. 그것도 반드시 들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지 생각대로 해. 참 불유 타교 선지식 여기니라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선지식의 힘을 말미암지 아니하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화엄경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다 있어요. 보살마살이 작시시시에 이러한 보시를 할 때 제성근으로 여러 가지 선행으로서 여시 회양하나니 이와 같이 회양하나니 이게 이제 중요하죠. 소위 원 일체 중생이 무견정을 얻어서 무견정 이게 이제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을 낳고 이마를 보려고 하니까 이마가 저 높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견정이라 부처님의 가장 높은 이마를 아무도 볼 수 없다 하는 뜻에서 무견정 볼 수 없는 이마. 그런 일체 중생들이 그런 부처님의 이마처럼 그런 이마를 얻어서 무견정을 얻어서 성취 보살 여탑지게하며
보살의 탑과 같은 상투를 성취하기를 원하며, 그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는 불상 보살상을 이렇게 조성할 때 보면은 머리를 뭐 아주 높이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상당히 머리가, 저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높이 하나.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한국 같은 데는 그 불상 보살상을 하더라도 상식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태국이나 이런 데는 안 그래요. 아주 높이 그냥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여탑계라고 하는 게 탑과 같은 그런 그 상투를 성취한다. 이게 이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그 경문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더 감청발과 감청색, 부처님 그 머리카락 색깔이 감청색입니다. 약간 그 푸른빛이 돌아요. 검은색인데 푸른빛이 돌아. 감청색, 감청의 머리카락과 금강발과, 이건 이제 바짝바짝 윤이 난다는 뜻이겠죠. 금강발과 그 다음에 세연발,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그 머릿결, 그 머릿결이 아주 뭐 빳빳하다든지 그게 뭐 뭘로 이렇게 해도 말을 잘 안 들으면은 그 미장원에 가면 욕 들어요. 이렇게 할 때 머리가 말을 잘 들어야 참 미용사가 만들고 싶은 머리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그 세연발이라는 게 그런 머리카락이라. 우리도 그 머리카락을 깎아 보면요, 머리는 우리는 보름에 한 번밖에 안 깎을 때인데도 그래도 그 사람의 그 업과 그 사람의 성격과 거기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아주 빳빳한, 꼭 그 돼지털 같은 그런 머리카락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성격도 약간 유사해. 머리카락에도 성격이 나타나. 그래요. 그래서 세연발이라는 게 이게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이런 것을 얻어서 감청발, 금강발, 세연발, 이런 머리카락을 얻어서 능멸 중생의 일체 번에 소멸하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이 더 윤택발과, 아주 윤택한 그런 그 빛이 나는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밀치발, 우리는 치밀하다고 하는데 치밀한 그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불침 비넥발. 그랬어요. 불침 비넥발. 그 머리카락이 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런 그 머리카락 있죠. 그 소위 그 마이클 잭슨 그 머리처럼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상학적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그게 이제 빈자 귀밑머리. 그 다음에 이마를 이렇게 푹 덮는 거,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안 좋지만은 이마를 푹 덮는, 바로 그 눈썹 가까이까지 그 머리카락이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게 이 액자, 이마를 침범하지 않는 발, 그런 뜻입니다. 귀 밑과 이마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머리카락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마를 팍 덮는 거. 그래 그 이마를 너무 덮으면은 이렇게 깎기도 하고 또 뽑기도 하고 그러대. 그러죠. 너무 바짝 눈썹 가까이 오면 그 좋은 상이 아닙니다. 그 뽑아줘야 돼요. 또 이렇게 귀 밑에까지 확 이렇게 덮이는 그것도 안 좋고, 또 봉구라고 해서 털이 잎을 감싸는 거, 그것도 안 좋습니다. 그것도 안 좋은 상호라고 상학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봉할봉자 입구자.
그런 거 하며 또 일체 중생이 득여 만자발과 그 다음에 남은 우선발을 얻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만자발은 요 만자는 부처님의 가슴에 나 있는 그런 그 상호인데 아주 그 길상으로 보고 또 요 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라무니를 나문 그래요. 소라무니. 예. 문자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소라무니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머리카락을 얻기를 원하며 그건 이제 길상스러운 머리카락이라는 뜻에서 만자와 같은 머리카락, 소라무니와 같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머리카락 이런 것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불상발하여 부처님의 형상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을 얻어서 영리 일체 번뇌 결습하며 일체 번뇌의 결습 요건 이제 번뇌의 습기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광명발하여 광명 빛이 나는 머리카락을 얻어서 그 광명이 보조 시방세계 하며 시방세계에 환히 이렇게 비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문안발 어지러움이 없는 발 아주 뭐 머리가 어지럽게 뭐 지저분하게 나는 그런 그 머리카락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머리카락을 얻어서 열애발의 열애 부처님 그 머리카락의 정묘무잡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잡됨이 없는 그런 거와 같은 것 얻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더 응공정답지발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공양에 응하는 탑과 같은 그런 그 바루때 그 머리카락을 이루어서 연기 견자로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 불발하며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보는 것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야, 저 사람은 참 부처님 머리카락하고 어찌 그래 닮았노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발언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개덕 열애 염착발하야 열애의 염착 물들고 집착함이 없는 그런 그 머리카락을 얻어서 영리일체 암예 진군이라 일체 암예 캄캄하고 또 무엇에 가려 있고 그 다음에 뭐 때가 많고 하는 그런 것을 영원히 떠나기를 원하나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연부계 피부가 연결되어 있는 상투를 보시할 때 성근회양한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적정해서 다 원만 제 다란이를 얻어서 원만한 모든 다란이를 얻어서 구경 열의 일체 종지와 일체 역 십력 십종력 일체 종지하고 10가지 힘을 완성하기를 완성하고 성취하기를 원할지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 살이 붙어 있는 상투를 보시할 때 이야기인데 뭐 현실에서야 이런 것이 있기가 어렵죠. 간혹 있을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취해야지 뜻을 놓쳐버리고 이것을 액면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도 또 정각이 안 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 담겨 있구나. 이러한 뜻으로 환경이 결집됐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부연해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